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는요, 취준생 여러분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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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취업의 기술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열려라 주제판! 이건 특급 칭찬이야. PT 면접에서 칭찬받는 특급 처방을 알아보아요. 네, 취업 맛집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지난 시간에 이어서 PT 면접 제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PT 면접에서 칭찬받는 특급 처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PT 면접의 진행 순서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진행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우리 PT 면접의 순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을 하시는 이제 발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평가자분들과 지원자분들 간의 이제 상호 질의사항, 꼬리 질문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짚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PT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평가를 할 텐데 평가 항목이, 평가 요소가 뭐가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식 응용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응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기획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력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고 꼬리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가 항목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평가 항목이죠. 지식 응용력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식 응용력의 경우에는 결국에 직무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이걸 이제 응용하고 발표하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냥 일반 인성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차이에 따라서 내용의 질이 또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지식이나 같은 배경 이런 환경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보면 결국에 전반적으로는 준비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리부터 시사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의 질면에서 또 내용의 충성도 면에서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가 항목 두 번째 바로 기획력입니다. 네. 기획력은 기획을 하는 능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기획을 하는 우리 이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략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본다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이제 상위 전략과 그리고 또 목표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을 결정을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있어서 세부 과제들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행 방안을 어떻게 도출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조직의 어떤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거든요. PT 면접 때. 근데 그때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제들을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규정을 할 때 있어서 경영 환경의 어떤 변화와 이에 따른 조직의 변화 방향 등을 분석을 하여서 전략을 수립 시 반영을 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분석력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제시문이 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답변의 정답은 없지만 네. 방향성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꾸준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우리도 해결이 어려운데 이제 지원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문을 주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주거 문제 때문에 이제 저출산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문제들이 있다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걸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고 주거 부분을 빼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원자들 중에서는 이제 면접장에 막상 들어가면 너무 긴장이 되고 저출산을 맞아요. 봤어요.
반가워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저출산에 있거든요. 네. 대한 준비했을 거니까 네, 맞아요. 저출산만 열심히 얘기하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분명 기업에서는 주거 문제라는 걸 제시문으로 줬기 때문에 네.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체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냥 분석력 면에서는 약간의 점수의 감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게 바로 분석력이라는 말씀. 그런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네. 분석력을 어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소연 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분석적 사고라는 것을 조금만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논리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이슈와 그리고 문제점 등을 주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라는 그 문제가 도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이 기준들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거를 분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잠재적인 어떤 원인, 행동에 대한 결과와 같은 인과관계들의 다양한 연계성을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있어서 목적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을 했고 장애를 미리 예측을 하여서 다음 단계까지 미리 생각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신다면 정말 뭐 100점을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T 면접 마지막 평가 항목 바로 소통력입니다. 저 소통력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아마 걸까요? 발표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발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막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접관을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꼬리 질문에서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약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왜 시키는 거냐 이렇게 어려운 맞아요. 거 이런 얘기 네, 했었는데요. 방송 전에 이런 얘기 네, 했었죠. 맞아요. 네.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또 나눴었는데 일으켜 세우면 내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력이라는 걸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리가 이제 적절한 어떤 목소리와 어휘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비언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결국 소통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핵심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PT 면접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가? 그리고 또 평가자들과 핑퐁 주고받으면서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될 텐데 네. 그때 있어서 평가자들의 질문의 의도, 출제 의도를 잘 파악했는가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어떤 정보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구조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우리 소통력 평가 척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평가 항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PT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과연 어떤 주제를 나를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떤 주제가 나올 거냐가 참 많이 고민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출문제 이런 것도 찾아보지만 기출문제 뭐 준비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 안 나오면은 막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고 머리가 막 하얘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주제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알아봤지만 주제는 정말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리 준비하세요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발표 연습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발표 연습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실 수 있는 거 2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시사 이슈들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연합뉴스만 보더라도 이 방송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사회 이슈나 주제들을 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칼럼을 먼저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 네, 예를 들어서 시사나 사회 이슈들 늘 시끌시끌한 주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주제들을 눈여겨보고 있던 것을 한 가지 가지고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한번 글로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요. 생각을 깊이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챗 GPT가 한참 나왔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분 다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면접 컨설턴트 윤소연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방송에 나왔고 어떤 책을 썼고 막 정말요? 얘기를 해주는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쓴 책이 하나도 거기에 저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류의 방송에 나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근거에서인지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무섭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윤소윤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했으면 제가 쓰지 않은 책을 썼다고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진실인가 과연. 내가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에 이제 챗 GPT에 대해서 메모장을 켜두고 윤리 문제와 어떤 것이 진실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막 스스로 작성을 해봤거든요. 네.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해봤다면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간다면 그 논리성은 이 지원자를 단순히 면접 발표난 일주일 동안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칼럼을 써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하면 PT 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보는 것인데 제가 영상 찍어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안 찍어보시니까 제가 네, 독서 토론이나 말하기 모임 같은 걸 나가서 네. 내가 말하기 너무 싫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말하기, 퍼블릭 스피치를 해보는 환경에 처해져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네. 말을 잘하려면 말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안 되니까 타의적으로라도 상황에 나를 던져서 말해보도록 하고 글 쓰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 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칼럼을 써봐라. 그리고 독서 토론, 말하기 모임 이런 거에 좀 참여를 해보라. 이런 팁을 주셨어요. 저는 칼럼을 쓰라는 그 조언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생각을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과 또 안 써보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그걸 쓰면서 좀 이유나 그런 근거 같은 것도 좀 구조화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테나 네. 쌤도 조언 주실까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팁을 조금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팁은요. 기업이 원하는 이슈를 통해서 주제를 완벽하게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근접하게는 파악을 좀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대다수 이제 기업의 PT 면접의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형 PT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부터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산업이 유통산업군인지 뭐 금융산업군인지 테크산업군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영업관리인지 마케팅인지 기획인지 등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건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 유통산업군 중에서도 면세점에 내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또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영업관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딱 닥쳐서 이거를 생각을 하기보단 평소에 면세산업군에서 가장 이슈가 무엇일까? 코로나 전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터닝 포인트 때 면세산업군의 매출 현황을 비포 앤 애프터 버전으로 한번 봐봐야겠구나. 면세사업부는 어디 굵직굵직하게 있는가? 면세점들은 그러면 뭐 시내에 있는가? 공항에 있는가? 공항이라고 한다면 공항 지점의 계약 현황은 어떠한가? 뭐 주요 고객층은 누구누구일까? 보통 어떤 협력 업체들이 입점되어 있을까? 뭐 주 상품은 어떨까? 제가 지금 줄줄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하나 미리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예상되는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제가 결국은 PT 면접의 주제의 범위거든요.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나마 그 방향성에서는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요. 산업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히자인데 사실 이거는 단기간 내에 뭔가 이렇게 습득을 하여서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기업에서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PT 면접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진짜 이 지원자분이 관심이 높아서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한 건지 정말 취업만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산업에 대한 시각을 넓히라고 하셨는데 참 어떻게 하면 시각을 넓힐 수 있는지 뭐 거기 직접 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면 맞아요. 주식을 통해서 시각을 넓히는 거 어떨까요? 주식을 그 통해서 회사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죠. 좀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죠? 어떤 주식의 어널리스트 이런 보고서를 좀 참고하시는 거는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 펌의 리포트나 이제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과 같은 경제연구소, 산업협회, 학회 연구 자료들을 좀 평소에 찾아보시고 우리 소연 쌤께서
칼럼으로 좀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좀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컨설팅 펌의 딜로이트 컨설팅 펌의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위에 이제 인더스트리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에 보면 소비자 부문, 뭐 금융 부문, 정부, 공공 부문 각 산업별 이슈 사항들이 그냥 종합적으로 다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인사이트 리포트만 보셔도 테크 트렌드 2023이라든지 글로벌 유통 강자 2023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들을 좀 알 수 있는 분석 리포트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예시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내가 뭐 개인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셔도 좋고 칼럼을 작성하셔도 좋고 노션에 요새 스크랩 기능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냥 쭉 저장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텔라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에 대한 시각도 키우고 또 소연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칼럼도 미리 써보고 독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막상 발표장에 들어가서 발표 잘 못하고 막 떨리고 막 이러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그 노력이 좀 약간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별로 준비를 안 했어도 발표를 정말 잘한다 하면은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준생들이 정말 PT 면접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두려울 것 같거든요. 이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진짜 안타까운 경우는 준비가 안 돼서 말을 못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은 평상시에 칼럼도 매일 썼어. 그리고 리포트도 매일 해봤는데 가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결국엔 발표는 현장에 가셨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 발음, 발성, 목소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인드입니다. 멘탈 싸움이에요. 그때부터 마인드를 어떻게 착장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컨셉부터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봤을 때 내가 뭔가 보고의 형식이다, 문제 해결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이런 커리어 우먼 또는 맨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는 그런 태도만으로도 이 면접자를 보는 이 면접관의 시각이 어떠냐면 너무 진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되게 뻔하더라도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가서 이제 쭈뼛쭈뼛 숙제를 검사하듯이 발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맞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질문 던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상관에게 내가 분석한 리포트를 내 시각에서 한번 발표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무자다 두세 번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서 그냥 멋있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 있게끔 발표를 하시는 게 네. 말을 잘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무자다. 너무 좋습니다. 네, 스텔라 쌤도 팁을 주신다면요? 네네. 무조건 저는 연습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세번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근데 타고나게 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 긴장을 많이 하셔서 이제 말하기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배경 하에는 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고나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알맹이가 없거나 모르는 주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답을 도출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겠고요.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도 구조화된 말하기를 배워서 사전에 좀 보다 더 2배, 3배, 10배까지도 좀 연습을 철저히 미리미리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습한 만큼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똑하게 실전처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소연쌤께서 이제 영상 촬영 안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영상으로 꼭 촬영을 하셔야 되고 음성으로라도 녹음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코칭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게 실전처럼 예상 문제지를, 예상 이슈들을 3개에서 5개 정도 진짜로 한번 좀 추려도 보고 그다음에 이거 자료도 내가 만들어 보고 만들 때도 A4 용지에도 만들어 보고 PPT 자료에도 입혀도 보고 화이트보드에 서서도 한번 이걸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타이머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타이머도 딱 이렇게 정해두고 요거를 발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실전처럼 한 5분, 10분, 15분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을 늘리셔서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질문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제3자에게 피드백도 받아보는 실전처럼 연습하기를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네, 연습을 정말 강조를 하셨는데 부모님 앞에서 연습하는 그런 건 그것도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보통 부모님 연령대 분들께서 임원 이제 면접을 타겟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아버님 앞에서라도 연습을 하시라고 진짜로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괜찮네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집에
잠깐 나가셔 일을 나가시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앞에 동생이나 아니면 뭐 인형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네. 발표 연습을 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거울도 또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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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연습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표에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윤쌤께서 소윤쌤만의 말하기 연습 방법이 있다고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특약 네. 처방이 있습니다. 너무들 안 하시니까 제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제 탐구부터 접근을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가 말을 줄줄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안 해봤다 보니까 네. 어떤 주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볍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 속의 코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MC 뽀송을 위해서. 짜잔. 코너 속의 코너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무 말 대잔치 빠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무거나 짚으시는 거예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네. 제가 펜을 들고 있으니까 펜을 하나 잡았다. 그럼 이 네. 펜에 대해서 그냥 아무 제약 없이 1분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네. 내용이 깊이 있거나 감동적이거나 눈물을 자아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펜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1분간 아무 말이나 뱉어보는 게 중요한데 한번 해볼까요? 아유, 저보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또 네, 네. 우리가 또 체험을 해봐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들고 네, 네. 그냥 어떤 말이든 해주셔도 되는데요. 네. 그냥 이거를 대신에 누군가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제 네. 스피치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펜, 요술봉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펜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하고 싶은데 메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대본만 보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 잘생긴 PD님께서 훈남 PD님께서 펜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술봉으로 된 펜을 주문해 주셔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고 잘 나옵니다. PD님 감사합니다. 오. 1분 좋습니다. 됐을까요? 네. 만점이 만점. 박수 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잘하세요? 잘하세요. 이게 보니까 네. 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사회생활을 또 기가 막히게 또 해내시는 거 보니까 합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처럼 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말이 술술술 나오게 되고 주제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또는 내가 준비하지 않은 주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이라도 전하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좀 재밌게 연습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아무 말 대잔치 해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PT 면접을 앞두고 취준생들이 왜 그렇게 또 긴장하는지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긴장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성향입니다. 이런 방송을 할 때도 정말 첫 방송 때 AI처럼 방송을 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저도 떠오르는데요. 첫 방은 항상 떠나요. 네. 면접관 분들도 긴장을 하세요. 음. 면접관 분들도 긴장을 하세요. 실제로 이걸 할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일할 후배를 좀 뽑아서 이 자리를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부담감을 좀 살짝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말은 계속해야 느는 기술인 것이 맞아요. 근데 그때 있어서 우리 PT 면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PT 면접 말하기 방법과 관련돼서 제가 취업의 기술을 콕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자, 목차를 잡으셔야 합니다. 목차. 이 목차라는 게 사실 상당히 되게 뻔한 것 같은데요. 대학 때 발표하면 항상 목차 PPT 네, 두 번째 그쵸. 장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 평가를 실제로 제가 평가를 해보면 네. 이 목차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지원자 누구누구인데 바로 그냥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 얘기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저는 와닿아요. 사실 긴장을 하셨죠. 그리고 또 너무 뽑히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열심히 본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열심히 준비하신 거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상대방이 내 얘기를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진정한 소통력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를 반드시 잡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T 면접의 발표 기술 또 있으실까요?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내가 중간에 머리가 하얘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PT 면접을 하시다 보면 내가 발표를 하다가 말이 꼬일 수도 있는 거고 주제를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미 내가 아는 거죠. 아, 이 발표는 내가 우수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를 하다가 나는 나름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면접관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갸우뚱갸우뚱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이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죄송합니다로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머리가 하얘지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추게 되시거나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팁은 없어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면접이랑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 피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와서 트리플 악셀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떡하나요? 그만할래, 막 망했어,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다시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경기를 마치고 펜스로 돌아가서 울던지 아니면 속상해하던지 할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조금 버벅거렸다든지 말을 제대로 못하던지 꼬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태 준비한 나날들을 생각을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면접관들도 아,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도 아, 긴장했으니까 그렇게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꺾마. 아니에요. 중요한 건 꺾였지만 그냥 하는 마음. 다시 하는 아, 마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꺾였지만 그냥 하는 꺾였어도 마음. 하는 마음. 네, 좋습니다. 네, 취업의 기술 PT 면접에서 칭찬받는 특급 처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세 줄 정리로 좀 오늘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PT는 장기전입니다. 미리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숙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목차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목차 이후에 해결책 그리고 대안책 저희가 말씀을 드린 이 구조화된 말하기 기술로 제대로 연습을 하자입니다. 세 번째, 다각적인 대안을 통한 논리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결국 평가 기준이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윤쌤도 세 줄로 정리해 주시죠. 네, 미리 칼럼 쓰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연습 미리미리 하시고 중요한 거는 꺾였지만 그냥 하는 마음이다. 네,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PT 면접에서 칭찬받는 특급 처방 오늘 두 쌤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